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긴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가 작용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발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2% 오르면서 2,560선 목전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2,567선까지도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은 이거래일제 물량을 덜어냈고 오늘 장에서는 개인도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의 희비가 엇걸렸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팔자세에 나서면서 2.16% 내림세 보였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담아내면서 4.79% 뛴 18만 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0.64% 오른 721선 기록했는데요. 개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오름세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알테오제는 1% 넘게 오르면서 35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소식에서 오늘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10% 가까운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1분기 자체 실적이 급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부품의 판매가 계속 늘어난다면 두산의 전체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SK텔레콤입니다. 유심 해킹 여파 속에서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의 신규 가입 중단 조치가 맞물리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SK하이닉스부터 알테오젠까지 정말 우량주 사이에서 급등세가 정말 든든하게 보였는데요. 네. 이제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휴가 끝나면 또 이제 FOMC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네. 자기소개와 함께 연휴 이후의 전략 그리고 공략주 현황까지 자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연휴가 딱 지나고 나면 이제 FOMC가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대부분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번에는 금리를 갖다가 동결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번에 금리를 갖다가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미국에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0.3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트럼프하고 파월이 일단 트럼프가 이제 좀 한 단계 좀 물러서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이면서 이제 파월 같은 경우 이번에 금리를 갖다가 이제 100% 인하를 갖다가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우리가 연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그런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좀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그런 전쟁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받는 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누그러지면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이 만약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상대로 그동안 좀 소외돼 있던 그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갖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휴 뒤에 좀 그런 쪽을 좀 한 번쯤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이제 오랜만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입니다. 무려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6조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7조 초반대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눌려 있는 그런 모습과 함께 하다가 어제 이제 젠슨 황이 이제 그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파웨이가 지금 경쟁력을 갖다가 많이 거의 바로 뒤쫓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개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긍정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기술주들이 눌려있던 기술주들이 한 단계 좀 이렇게 랠리를 갖다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20만 원과 22만 원, 요런 이제 21만 원 요 사이가 요번에 좀 매도 목표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인하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파월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텍 그런 쪽의 하락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그런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리가켄 바이오를 최근에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그 어떤 특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로 좀 가볍고 그리고 이제 포순제약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리가켄 바이오를 갖다가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세가 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AI 그 HBM도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투톱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그 인프라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런 쪽에 봐서는 이제 최근에 대부분 이제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 산일전기인데 이제 사실 오늘 주가가 한 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종가에는 한 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증권사 리포트도 좀 좋은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뭐 한 9만 원, 8만 5천 원 그렇게 좀 정고점을 갖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관리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을 갖다가 찾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불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템베거 자산관리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템베거 자산관리 하면은 결국 이제 현성찬 전문가다라는 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한 종목에서 승리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돈을 갖다가 계속 굴려나가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눈덩이처럼 가파라지는 거겠죠. 결국 이제 주식 투자는 복리의 그런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손절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손절을 갖다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에도 손절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가 이제 뭐 몇 년 동안 보시면서 저 사람은 진짜 손절 안 한다. 손절을 안 할 자리에서 주식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30종목에서 40종목이라는 적지 않은 종목들을 갖다가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보유 종목을 5종목 내외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어쨌건 이런 우량주에서도 충분히 스윙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뭐 사실 뭐 오늘 뭐 그 산일전기도 그렇고 최근에 리가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뭐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또 그러고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우량주니까 또 이제 안정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돈을 갖다가 수익을 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를 갖다가 할 때 목표를 갖다가 그러면 얼마를 설정할 수 있을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복리의 그런 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72 법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익률 7%를 갖다가 우리가 하더라도 자산을 갖다가 2배를 하는 거는 1년이면 자산이 2배가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주식 투자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월 평균 수익을 갖다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윙 투자를 갖다가 통해서 한 달에 3, 40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만약에 계좌를 갖다 운영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부분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꾸준히 계속 투자를 갖다가 실행해 가면서 했을 때 손실 없이 실패 없이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고 결국은 텐베거 자산 관리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자산을 갖다가 한 10배 그렇게 불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과정을 저하고 함께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건 뭐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벌써 뭐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식을 갖다가 팔아야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살 때다라는 부분을 타이밍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작년 11월 이후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2,650에서 2,300 이하로 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월 평균 3, 40 종목을 갖다가 제가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도 제 제자분들도 손절 하나도 없이 그리고 보유 종목 계속 이익 실현을 갖다 해가면서 계속 자산을 갖다 늘리고 있죠. 자, 일단 뭐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도 결코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기업들. 근데 여러분들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한번 흐름을 타면 되게 꾸준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한 상위 5개 종목은 다 100% 이상 되는 그런 수익률을 갖다 보였고,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맞아, 저 종목 되게 많이 갔다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제 방송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겠죠. 초대형주인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정확한 타이밍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렸던 부분도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이오주, 뭐 보로노이 같은 그런 시가총액 한 2조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2배 이상 그렇게 성과를 갖다 거뒀고, 그 외에도 스윙 투자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 기본적인 컨셉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뭐 내일 오를 거예요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보통 이렇게 약간 좀 눌림목에서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막 추격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이 오는 그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왜 추천할까? 근데 이제 보시면 그런 시점이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보통 보면은 다음 날 되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도 되게 좋은 수익률, 그리고 주도주에서 좋은 타이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뭐 함께 하시는 뭐 제자분들이나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뭐 장중에 막 추격 매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별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시점이에요.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보로노이라는 주식이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뭐 75,000원에서 2배 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상황을 갖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한 5% 정도 주가가 이제 급락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공부방에서 8시 반에,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이니까 이때는 이제 그 프리 마켓이 시행되지 않았었거든요. 넥스트레이드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그 전날에 미리 알았다는 거죠.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내일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시 반에 이제 전일가 이하로 해서 매수를 갖다가 하는, 매수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22%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시 반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2조 정도 하는 바이오주를
내가 아침 8시 반에 그 주식을 갖다가 전일가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체결되고 나서 말아 올렸는데 그날 종가에 보니까 22%가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어떻게 나갔냐면 자, 4일 뒤에 잔량 15만 원에서 매도를 갖다가 한다고 제가 이제 신호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보시면은 오전 9시 57분 그리고 뭐 오전 10시 이때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일 뒤면은 지금 제가 이날 매수를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째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로 시가총액 2조 하는 그런 대형주로 4일 동안에 33%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우량주 스윙 매매에서 스윙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120분, 한 2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그 VI가 한 2번 걸리면서 한 25%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타이밍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초대형주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뭐 8%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보시면은 다 9시 그때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대형주로 갖다가 장 전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종목도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어떤 종목을 말하는 그런 전문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텐베거 자산관리법 이런 부분은 사실 얘기하기 되게 좀 어려운 게 그러면 당연히 그 제자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팔로워분들이 실제로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텐베거야.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계속 수익을 계속 실현하면서 이제 자산을 갖다 볼륨을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양한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어쨌건 정통적으로 제가 이제 자산 관리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당장 연휴를 갖다 앞두고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휴 중에 방송을 보실 텐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4일이라는 그런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활동도 좋은 그 여가를 즐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자료 제가 이제 하나도 짜집기 없이 제가 순수한 저의 창작물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2~3시간 정도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보시는 그런 시각이 관점이 한 단계가 아니고 한 10단계는 바로 레벨업이 되실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수급 기법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도움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미국 FOMC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들어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항암제 테마 ASCO 학회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자동차 부품 테마는 테슬라발 경쟁 우려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항암제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세계 최대의 암학회인 ASCO 학회가 개막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후기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 효과라든지 생존율 개선 여부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치료제가 부족한 난치암의 경우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글로벌 기술 이전과 협력 가능성도 부각될 전망입니다. 후기 임상 결과인 만큼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수의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 테마에 선제적으로 집중했던 하루였는데요.
커졌는데요. 관련된 종목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엑시큐와 하이트로는 자회사 애플론이 이번 학회에서 초록을 제출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각각 13% 그리고 7%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셀리드, 자사 항암 백신이 후기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12%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 테마의 약세는 테슬라발 경쟁 우려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협력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로보택시 사업에서의 불확실성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이 꺾였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미 국내 여러 부품사들과 협력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여파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디젠스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10% 넘게 내림세 보였고요. 그리고 코나아이의 경우는 사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면서 오늘장에서 내림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항암제 테마 그리고 약세를 보인 자동차 부품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그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정전 사태를 갖다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전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이 이제 국경제 쪽이다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갖다가 생산하는 쪽이 되게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AI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봤을 때 계속 개발을 갖다 할 곳은 많은데 그렇게 어떤 캐파 그렇게 그런 거 갖다가 좀 대규모로 생산을 갖다가 할 만한 그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번 내용을 갖다 보면서 유럽 정전에 대한 그런 여파가 각 국가별로 해서 유유 전력 비축에 상당한 관심을 갖다가 갖는 게 좀 글로벌하게 속도가 이게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갖다 하면서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540조를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표 종목이었던 그런 현대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이제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그런 시각이 견해가 일단 올해 이쪽은 지금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휴 이후에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AI 쪽과 이런 부분이 더 랠리를 갖다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산일전기인데 제가 이제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돌파를 갖다가 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런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거는 한 6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견해는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오늘도 약간 위에 꼬리가 달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얕고 계속 올랐던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쨌건 중요하게는 지금 20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20만 원에서는 또 신규적으로 또 이제 그런 매수가 가능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견해는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좀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건 고무방에서 계속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I 전력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에만 데이터 센터 투자에 5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 운영에는 많은 양의 전력 수요가 따라오는 만큼 관련 수혜주로 산일전기 그리고 LS 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테마는 우주항공으로 올라왔는데요. 4월에 지구의 날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는데 네. 5월은 또 우주의 날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좀 정책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이제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갖다가 한번 우리가 5월 달에 어떤 섹터를 갖다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좀 스터디를 갖다 해봤는데 일단 5월 27일이 우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정말 대선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7일이 5월 달에서는 이런 무슨 날로 치면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관심이 좀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8일 날 아마존에서 이제 그 27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테슬라 위주의 이제 그런 시장에서 또 이제 아마존도 뛰어들고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주로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그 섹터의 종목들을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5월 말이 갈수록 좀 모멘텀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좀 그냥 대표적인 그런 종목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인텔리안테크, 그러니까 둘 다 위성 관련주예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이 되게 좀 가파르게 나왔어요. 주가가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갖다가 돌아서는 흐름과 어떻게 보면 삼중 바닥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력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사실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지금 세트레가인데 이 부분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래 맞아 저 종목 그러면은 우주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생각이 나시죠.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도 그렇고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5월 27일 우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에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세트렉 아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세 번째는 ASCO 학회 짚어주셨는데요. 봄은 정말 이 제약바이오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AACR을 이제 넘기고 이 학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아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암학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AACR보다 이게 사실 본 게임이죠. AACR은 이제 임상 전 단계, 초기 단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건 실제로 이제 임상 2기, 3기 이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3대 암학회, 그리고 이제 ADC는 항상 아스코 그러면은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기업이 쪽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근데 5월 말이에요. 5월 30일부터 6월 3일.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이제 5월 초에 FOMC 있고 그리고 5월 중순에 이제 뭐 인공지능 대전 같은 게 열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없다가 이제 5월 말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날과 그리고 이제 아스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5월 초 그리고 5월 말 그때가 우리가 좀 코스닥을 갖다가 좀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미국 임상 종양 학회입니다. 트렌드를 갖다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학회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ACR 대비해서는 이게 본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앞에서 앵커님이 좀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유한양행 최근에 보니까 이 종목을 갖다가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스코 전후해가지고 한 번씩 시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좀 줬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한 번 상승폭이 나오다가 지금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2차 상승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고 가격대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11만 5천 원을 갖다가 전후로 해서 위아래로 한 3천 원 정도씩 그렇게 이제 보시고 주식을 갖다가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리가켄 바이오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 항상 보면은 대부분 요 기간 동안에 알테오젠에 비해서 이제 항상 이등주라는 그런 약간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어쨌건 특허 이슈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또 이제 그런 그 ADC 쪽에서는 지금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방을 통해서도 워낙 많은 좋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AI, 전력 설비, 우주 항공, 그리고 아마켓 테마까지 오늘의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연휴에도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25년 베테랑이신 만큼 정말 우량주에서 이렇게 높은 타점을 내시는 분이 정말 유일무이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기법 전수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은 연휴를 갖다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갖다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텐베거 자산관리법, 텐베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종목 그거보다 오히려 진짜 내 계좌가 진짜 불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가능한 점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국 시장에 대해서는 소락의 전략. 정말 시장이 만약에 위험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현금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손절 없이 그리고 뭐 물론 손절을 갖다가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뭐 100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손절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가 얼마나 재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샷 원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은 스윙 투자입니다. 스윙 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실 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좀 시장이 좋잖아요.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손해를 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한 번씩 시장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길게 봤을 때 한 2년 정도로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을 때 내가 잔고가 이런 식으로 줄어나간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무언가가 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제 이 그래프에 해당될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벌어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여지없이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주식은 돈을 많이 넣기가 좀 그래. 그래서 항상 주식에서 돈을 갖다가 좀 이익이 생기면 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잘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한 열에 한 8 정도는 아마 이제 8이나 9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단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정말 강남 아파트처럼 계좌 잔고가 줄질 않더라. 속도를 갖다가 조금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더 빨리 가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지 계좌 잔고가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여기에 돈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자산을 갖다가 눈덩이처럼 굴리려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정말 이런 계좌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텐베거 자산 관리의 핵심은 결국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갖다가 진짜 손절을 갖다가 안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통 종목을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제가 보통 이제 대부분 중대형 우량주를 투자하는데 한 70% 정도는 보통 당일에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보통 한 3일 정도 보통 걸리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주식을 갖다가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되게 심사숙고해서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아내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오작교 기법은 뭐냐면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뭐 1년에 뭐 7월 7석 뭐 그럴 때는 이렇게 만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갖다 할 때에도 어떤 추세를 갖다가 상승이건 횡보건 하락이건 이렇게 그리던 주식이 어느 순간 이 추세를 갖다가 이탈하면은 이거를 갖다 이 추세를 갖다가
돌리는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그런 PDF 자료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PDF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량주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로 해서도 이렇게 에코프로 당시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었는데 이런 종목에서도 단기간에 30% 50%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PDF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단순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조지표 해봤자 보통 이격도 하나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격도를 갖다가 20일도 보고 그리고 5일도 보고 그리고 60분도 주로 봅니다. 60분 이격도까지. 아마 60분 이격도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걸 보는구나라고 하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5일 차트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자료를 받게 되시면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PDF 자료인데 지금 챕터 1, 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이제 요번에 이제 만약에 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만약에 뭐 놀러 가셨어요. 놀러 가시다가 그러면 이제 운전은 잠깐 이제 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께 맡기시고 한 2~3시간 동안에 이 자료를 갖다가 좀 빨리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모르면은 계속 챕터 1만 계속 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챕터 3를 갖다가 먼저 보시고 챕터 3가 이제 실질적으로 100% 저의 창작물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뭐 멀티 차트 분석법이나 아니면은 뭐 보조지표 병용요법 그리고 3회 법칙 이런 거는 정말 되게 실전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그래 이해가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앞에 건 안 봐도 되세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급 기법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챕터 3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챕터 4를 갖다가 이제 수급을 갖다가 그래 수급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봐야 되지?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챕터 4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수급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략 기법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화면을 보면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3하고 챕터 4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뭐 MACD 오슬레이터랄까 아니면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이격도 이런 부분을 제가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뭐 MACD 오슬레이터 같으면 많은 분들이 시중의 자료들 뭐 시중에서 이제 파는 뭐 책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강의나 그런 데 보시면 유료 강의나 그런 데 보시면 보통 이제 MACD 오슬레이터 다이버전스 정도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차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MACD 다이버전스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힌지나 아니면 이제 리테스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시중의 자료들이 담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고 또 이제 되게 제가 또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가장 핵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것까지 뭐 추세 매매 그리고 패턴 매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그럼 이 자료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점은 가장 첫 번째 1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내가 한번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강이 보통 뭐 무슨 서론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손해예요, 큰 손해. 결국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종목에서 마이너스 막 50%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사실 주식 투자가 완전 꼬이는 경우지 않습니까? 내가 막 어떤 종목을 내가 이제 막 따라 샀는데 갑자기 그 종목에서 막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막 40% 그런 거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뉴스나 유튜브를 갖다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그리고 듣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지금 사도 될까라는 부분이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그 주식을 내가 과연 이 주식을 내가 사도 될까? 아니면 뭐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피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러면 결국 형세를 갖다가 추세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형세, 추세 그런 부분. 결국 한눈에 어떤 주식의 추세를 알아보려면 결국은 월간 차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 월간 차트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에 있으면 상승 추세, 파란색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 뒤에 나오는 4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게 월간 차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가격은 뭐 한 25,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정점을 갖다가 17만 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가격이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미 여기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카카오는 상승 추세가 끝나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지 이 종목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식을 들으셨을 때, 아, 그래? 그럼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사도 될지 혹은 이 종목은 이미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 도망쳐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바뀌는 게 최근에 이게 지금 신호가 나올랑말랑 하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가격은 3만 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알고 있어도 큰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 때 꼭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강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 연휴를 앞두고 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100페이지의 기법 PDF 자료로 또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왕이 될 종목 리가켄바이오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달 말에 또 암호화폐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수급이 다시 반등한 종목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리가캠이 한 4조 이렇게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런 ADC 기업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2번째입니다. 상장사 기업이 사실 뭐 첫 번째가 이제 다이치 산케고 그리고 2번째가 이제 리가켄바이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협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리온의 이제 피인수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리스크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감한 R&D가 가능하죠.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인데 중국 파트너사 이제 포순제약의 기술 수출한 이런 부분이 성과를 갖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리가캠의 가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치에 비해서 한 2~3배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형 그런 바이오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아스코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가격이 저도 지금 사실 뭐 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제자분들께 뭐 좀 가격이 많이 내리면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일단 오늘 가격에서 약간 좀 뭐 내린 10만 7천 원 정도로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고점 부근인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9만 5천 원으로 확인하시면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사실 손절을 갖다가 뭐 저도 손절을 갖다가 웬만한 종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냥 좀 의례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에 맞게 불페어 아이콘으로 높은 승률 경험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올라왔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 원전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최고 30%에 가까운 27% 오름세 보였고요. 하나오션의 경우 4월에 짚어주시고 최고 23%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보로노의 역시도 4월에 최근에 짚어주시고 5%가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오늘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리가켄바이오 방송에서 이미 대표 종목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3%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전력 설비 올라왔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한 해에만 5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과 운영에는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산일전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는 우주항공 올라왔습니다. 해외적으로는 빅테크 아마존이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더 머스크와의 경쟁 구도에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주항공 테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슈로는 대선 전에 오는 5월 27일에 우주의 날을 맞이해서 정책 기대감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는 항암제 테마 올라왔습니다. AACR 학회가 끝나고 이번 달 말부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 학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항암 치료에 대한 후기 임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유한양행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2위 ADC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달 말에 아스코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로 수급이 반등한 종목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최대 주주인 오리온이 지분을 25% 넘게 확보하면서 신약 개발에도 속도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내년에는 중국 신약을 진출할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0만 7천 원, 1차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